장대장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대장입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이 아니면서 이 부동산 측면에서 볼 때 가장 큰 이슈가 있는 곳이 어느 지역일까요? 이 바로 세종시죠. 그런데 이 세종시가 집값이 엄청나게 올랐다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이 되면서 좀 주춤했다가 대전으로 그게 풍선 효과 갔다가 대전이 또 오르니까 차라리 그러려면 차라리 세종시에서 하자고 또 세종시가 이슈를 받았다가 또 잠잠해졌다가, 물론 뭐 부동산이라는 게 지금 뭐 시종일관 무조건 뜨겁기만 할 수는 없죠. 근데 이 항상 세종시라는 게 정치적인 이슈 때문에 집값이 많이 뛰었던 것이고 또 뛸 수 있는 곳인데, 또 최근에 내년 대선을 앞두고 나서 세종시에 뭐 대통령 집무실까지 옮기겠다, 대권 후배 중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또 뭐 국회의사당을 세종시로 옮기겠다, 다 이런 이슈들이 계속 이렇게 터져 나오는데, 근데 지금 최근에 이제 보면은 통계에 아파트 값이 7주 연속 하락하고 있다. 세종시에 무슨 일이 있는 거냐? 세종시가 왜 아파트 값이 떨어지고 있고 그 원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고요. 그렇다면은 가장 이제 또 궁금해한 게 앞으로 그러면 떨어질 것이냐 올라갈 것이냐, 그 문제거든요. 거기까지 한번 예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통계를 보면 8월 2일, 그러니까 뭐 최근 한 달 뭐 정도를 보면 이 수도권이 0.37%에서 0.40 계속 지금 소폭 오르고 있고, 전국도 0.28에서 0.30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이건 뭐 전국이 이렇게 쉬질 않고 오르는 것도 참 극히 드문 케이스이기도 한데, 지방도 0.20 올라갔다 좀 떨어졌다, 이게 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게 지금 대단한 거죠. 그렇게 많이 오랫동안 올랐으면서. 그런데 이 세종시가 마이너스 0.06%, 마이너스 0.05% 계속해서 마이너스권에서 놀고 있다. 그런데 구체적인 데이터를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매물 증감률을 보면 세종시가 대전, 전남, 제주에 이어서 네 번째로 매물이 많이 증가했고, 매물이 많이 증가했다는 것은, 매물이 적체했다는 것은 어쨌든 간에 가격이 떨어질 요인이기 때문에 그 확률이 높은 거거든요. 이게 이제 일주일 전이고, 자 5일 전을 보면 대전, 서울에 이어서 세종이 3위로 올라옵니다. 매물이 더 많이 적체되어 있다는 거고, 자 3일 전으로 보면 지금 오늘 방송 날 기준입니다. 세종이 1위로 올라옵니다. 6,062건에서 6,095건. 이게 이제 매매 전세 다 더한 건입니다. 매매는 얼마고 전세는 얼마인지 또 말씀드릴 거고요. 자, 1일 전으로 보면 세종시가 계속해서 이제 더 많아집니다. 매물이 6,062건에서 6,147건으로 하루 만에 한 80건이 또 늘어난 거죠. 자, 이게 이제 매매가 있고 세종시 전세가 있고 월세가 있는데, 7월 13일 전세가 1,093건이었습니다. 근데 9월 5일 기준으로 1,151건으로 이렇게 늘어난 거고요, 매물이. 매매인을 기준으로 하면 7월 13일 날 3,900여 건 되는데 9월 5일 날 4,147건입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매물이 늘어난 겁니다. 전세가 늘어났다는 것은 전세값이 떨어질 확률이 높은 거고요. 팔려고 하는 수요가 늘어났다는 것은 집값이 떨어질 확률이 높다는 거거든요. 자, 세종시 매매 수급지수를 보더라도 2020년 8월 이 수급지수가 100이 넘어가면 살려고 하는 사람이 많은 거죠. 130이었는데 무려 쭉 떨어지면서 2021년 올해 한 5월 되면서 수급지수가 떨어집니다. 100 이하로. 그만큼 팔려고 하는 사람이 많은 거죠. 이때부터 훨씬 더. 그러면서 지금 현재도 계속해서 사려고 하는 사람보다 수급지수가 100 이하다 하는 거는 팔려고 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다는 지금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바로 이 수급 관한 문제. 그러면 입주 물량을 한번 보겠습니다. 서울이 지금 아파트 가격이 계속 왜 올라가냐? 아파트의 입주 물량이 계속해서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다. 그동안에 재건축 재개발을 여러 가지 규제를 해놓은 게 계속해서 이제 나오고 있는 건데, 자 그러면 세종시는 자 보겠습니다. 2014년에 16,000호 정도 굉장히 많았죠. 2015년에는 18,000~19,000호. 그러면서 16년에는 이제 쭉 떨어졌다가 다시 17년도에 15,000호 가까이 되고, 아무래도 세종시는 이제 한 번에 공공기관이 많이 이전하면서 지어됐기 때문에 한 번에 많이 지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입주 물량이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2018년 13,000호, 그러다가 지금 2020년에 4,000호 정도 뚝 떨어졌습니다. 2021년에 지금 진행 중입니다만 한 7,500. 이 적정 수요가 1,800가구 정도 되는데 2021년 현재 올해 7~8,000호, 내년에도 한 2,000호. 그러니까 지금까지 세종시가 막 조성이 될 때야 10,000호가 넘고 20,000호 가까이 되고, 그거야 한 번에 이제 많은 공공기관이 이전을 해오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 적정 수요라고 얘기하는 1,800호보다는 계속해서 지금도 올해까지 내년까지도 많거든요.
자, 이 입주 물량을 보면은 올해 9월부터 771세대부터 2023년까지 앞으로 또 7,500세대가 또 입주를 합니다. 세종시 아파트 시세 추이를 보겠습니다. 2020년 7월, 이건 이제 제곱미터 당이긴 한데 이게 환산을 했을 때 평당 한 2,300만 원 정도 되는 건데 중간에 이제 좀 떨어졌다가 다시 이제 계속해서 지금 오르고 있다가 조금 조정을 받는 그런 양상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자, 세종시의 아파트 시세는요. 지금 이게 이제 전국 평균이 3.3 제곱미터당 1,431만 원이고 최고가 이제 서울시입니다. 3,227만 원이고 세종시는 평당 2천만 원이 조금 높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평균가로 보면은 서울이 1위고요. 세종시가 2위입니다. 3위가 이제 경기도고요. 자, 이 세종시 안에서도 이 30평대가 비싼 아파트는 뭐 14억, 15억에 육박하고 조금 저렴한 아파트는 6억, 6억도 좀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 자, 이 세종시 중에서도 309 쪽, 그러니까 이쪽을 보시면은 물론 이제 30평대 안에서도 좀 평수가 큽니다. 39평형이 있는데 6단지 2편한 세상, 세종 리버파크 여기 같은 경우는 거의 39평형이 14억까지도 거래가 됐습니다. 실거래가 기준으로 호가가 아니고. 자, 이 천마을 같은 경우는 천마을이 뭐 가장 오래됐죠. 천마을이니까. 네, 여기 뭐 이제 천마을 같은 경우도 이제 층호수에 따라서 이 30평대가 6억이 안 되는 5억대에 거래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시세가 형성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종시 행정중심 복합도시 안에서도 같은 평형대가 거의 2배 정도 차이가 난다는 거죠. 다 마찬가지입니다. 뭐 동탄 이신도시도 그렇고 지금 뭐 김포 한강 신도시라든지 이 신도시도 그렇고 다 서울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공급이 점점 많아질수록 그 지역 안에서도 가격의 양극화가 일어난다는 거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점점 여러분들께서 어떤 아파트에 몇 평대를 얼마에 살 것인지 또 향후에 거래가 안 됐을 때 어떤 아파트가 황금성이 더 강하고 어떤 아파트가 황금성이 약한지 그런 부분을 여러 가지를 체크를 해 보시고 거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무조건 싼 게 비지떡이라고 싸다고 해서 덜컥 잡았는데 나중에 황금성도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그런 금액대보다 훨씬 적은 금액에 매도를 해야 매도가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상황을 잘 살펴보시고 현명한 결정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방금 이제 제가 통계를 많이 봤지만 첫 번째로는 세종시에 매물이 쌓이고 있다. 현재 유리다. 그 얘기는 이제 왜 매물이 쌓이겠습니까? 최근에 급등을 했다. 최근에 급등을 했기 때문에 나는 지금 팔고 엑시트 해야겠다. 나가야겠다. 이런 분들이 많아진 거예요. 단기간에는 자, 최근에 급등을 했다. 이게 단기간에 올라간 것에 대한 이 피로감입니다. 피로감이란 표현하기 그렇지만 이 정도면 단기간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나는 지금 빠져서 좀 떨어질 수 있을 것 같아. 어차피 나는 장기 계획이 아니야. 그런 분들은 매물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런 분들의 매물이. 두 번째로는 입주 물량이 많다. 이 세종시는 우리가 이제 공공기관이 많이 이전을 했지만 사실상 실고자 하는 분들이 뭐 공무원 특공에 대한 얘기도 최근에 뉴스에서 많이 나오고 뭐 거기에 대해서 수정도 하고 이제 공무원 특공 받아가지고 바로 시세 차이가 없고 뭐 그런 분들이 많았었죠. 사실 실제로 살지 않으면서. 그래서 이제 그거에 손질하겠다고 이제 좀 얘기를 하는 거고요. 정부 차원에서. 거기에 이제 세종시에 거주하는 분들에게 더 주겠다. 자, 어찌 됐든지 간에 이 혁신도시라고 하는 건 세종시라는 것은 외부에서 많이 이사를 가서 인구가 그만큼 늘어나야 돼요. 가구 수가. 근데 이제 공공기관 때문에 가는 분들은 서울에 자녀 교육 때문에 안 간다. 자녀 교육 때문에. 거기에 뭐 오피스텔에 사는 분도 많죠. 주말에 올라오고. 대신에 대전이라든지 청주라든지 공주라든지 주변에서 하시는 분들이 새 집, 집값 오를 수 있는 새 집으로 들어가겠다고 해서 세종시에 행정중심 복합도시에 들어가서 사시면서 초택을 하신 분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세종시가 주변에 블랙홀이다. 다 빨아들인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종합적으로 보면은 이 입주 물량 계속해서 공급은 되는데 계속해서 그게 실수요자한테 채워질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게 단기간으로 볼 때는 그 입주 물량에 따른 그런 매물 적체도 있다. 분명히. 자,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이제 이 두 가지 원인으로 볼 수가 있을 것이고 지금 조금 단기적으로 매물이 많이 적체가 되고 집값이 떨어지는 원인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이냐. 최소한 내년에는 대선 후보, 지금 여권, 야권 계속해서 대선 후보들의 지금 대선 후보를 뽑는 그런 절차를 지금 밟고 있는데 내년에 여야 대권 후보들이 분명히 세종시에 대한 얘기를 또 할 겁니다. 충청권에 표를 따기 위해서.
이거는 여야 할 거 없이 둘 다 할 겁니다. 지금 여당에서는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미 먼저 선수 쳤죠. 여름에 국회의사당 다 옮기겠다. 야당의 유력 대권 후보는 어떤 얘기를 합니까? 청와대 집무실로 옮기겠다고 합니다. 여당이 되든 야당이 되든 이 부동산 쪽으로 집값을 올릴 수 있는 호재로 작용을 분명히 합니다. 단기간에 이제 어떤 피로감 때문에 매물이 적체되지만 아마 피크는 이 대권 후보들이 계속해서 유세를 하는 그런 시점이 되지 않을까.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오르면 조정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런 부분은 여러 가지 타이밍을 보시고서 여러분들이 현명한 결정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매주 화요일 저녁 6시 이 어려운 부동산의 미래 예측 그리고 복잡한 세법, 복잡한 정책을 해석해서 맞춤형으로 여러분들께 고민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감사합니다.